투기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업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투기는 한낱 도박이 아니다. 유익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 배우고 이해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하나의 사업이다. 현대 주식시장의 아버지 제시 리버모어가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법칙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투기는 본질적으로 판매업과 같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떼어와 마진을 붙여 팔듯 우리 트레이더들은 주식이라는 상품을 매수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품 샵처럼 하나를 팔더라도 크게 남기는 가치 투자. 다른 하나는 다이소나 쿠팡처럼 작은 이익으로 많이 팔아서 회전율로 승부하는 박리담의 데이 트레이딩 단타 거래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워렌 버핏을 따르라고 합니다. 연평균 20% 수익, 경이적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본의 체급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금수저 100억 자산가라면 연 20%는 축복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20억이 불어나니까요. 하지만 흑수저 100만원을 진 트레이더에게 연 20%는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속도로 20년을 버티면 겨우 3,800만원. 이건 투자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액 트레이더에게 박리담에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자본이 적을수록 시간이라는 엔진을 풀 가동해 회전율로 승부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소가 성장한 비결은 비용 절감입니다. 박리담회 사업에서 비용 관리에 실패하면 남는 게 없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우리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탁 수수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임대료와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0.015%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중 증권회사 몫은 약 0.011% 정도이고 유관기관 수수료가 약 0.004% 정도 됩니다. 증권회사 몫의 수수료가 0%인 곳도 많습니다. 시장의 경쟁과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둘째, 호가 스프레드. 사고 파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사고 팔 때 발생하는 호가 스프레드는 물건을 떼어올 때 발생하는 유통 마진과 같습니다. 거래소는 2024년 이를 줄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호가 단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거래 시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트레이더의 비용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효율적인 변화죠. 하지만 수수료나 호가 스프레드처럼 우리가 당연히 넘어야 할 벽으로서 증권회사나 유관기관들이 합리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본격적인 세금 이야기 전에 기회비용을 먼저 짚어봅시다. 가치투자론자들은 장기투자를 미덕이라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간과합니다. 어느 주식을 장기 보유한다는 것은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서 다른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재고 부담과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팔지 않기 위해 인내하지만 제시 리버모어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인내합니다. 자금이 수년간 묶여있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주식시장은 매 순간 수많은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하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 한정된 자본으로 시간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려는 가장 공격적인 사업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마치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조직폭력배의 자릿세와 같습니다. 도박판의 고리와 같습니다.
리버모어는 월스트리트를 누구나 금을 캘 수 있는 금광이라 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포와 탐욕이라는 괴물과 싸우며 힘들게 금을 캡니다. 그런데 삽질 한 번 할 때마다 나라에서 금을 한 움큼씩 가져갑니다. 장수가 전장에 나가 수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때로는 지는 싸움도 있지만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잔뜩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전리품 중 일부라도 나눠주기는커녕 가져온 전리품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산을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력으로 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는데 거래세라는 놈은 이익이 있을 때나 손실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돈을 뜯어갑니다. 더 많은 돈을 뜯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계좌는 퍼렇게 멍들어서 실현손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매매 실력으로는 이익을 냈는데 정작 내 계좌는 손실인 경험,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권력이 트레이더의 노동력을 헛되게 만드는 착취구조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증권거래세가 다시 0.2%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정상화라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금투세를 폐지했으니 부족해진 세수를 가난한 자들이 십시일반 채워내라는 것이 정상화입니까?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래세는 다시 올리는 것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세가 올라도 모두가 조용하니 정말 우리를 가만히로 아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수수료와 폭력적인 증권 거래세를 묶어서 수수료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가만히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거부합니다. 저와 같이 가만히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 불합리한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나 다이소 같은 거대 유통기업에 버금가는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0.2%라는 티끌 같은 증권 거래소가 태산처럼 국고에 쌓이는 동안 이로 인해 각자 계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